사람은 태어난 그날이 바로 죽기 시작한다. 병들지 않으면 좋지만 병에 드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조각이다. 이별하지 않으면 좋으나 만남은 동시에 이별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간다. 삶과 죽음에 대해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 할수록 인생을 옭아매는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사랑은 좋은 것이나 돌아설 때는 원수의 모습을 하고, 존경과 감사는 긍정적인 것이나 돌아서면 증오나 실망으로 한순간에 바뀐다. 어린아이를 달래는 방법은 간단하다. 초콜릿이나 사탕을 들고 서면 된다. 혹은 큰 소리로 호통을 치거나 기쁜 마음으로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단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 회유하거나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통해 공포심을 주면 된다. 그것은 가장 원초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다. 다만 문제가 있다. 다 자란 성인에게는 그깟 초콜릿과 사탕이 회유의 미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자란 성인에게는 그깟 큰 소리 호통 정도는 공포감을 주지 못한다. 사람을 나이가 들면서 초콜릿과 사탕보다 달콤한 것을 알아가고 큰 호통보다 무서운 것들을 알아간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피하고 싶은지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데, 가장 어려운 상대는 무엇도 원하지 않고 무엇도 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나이 40이 불혹이라고 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40이란다. 나이 40이 되면 사람들은 웬만한 미끼를 물지 않는다. 달달한 사탕이면 언제든 꿰을 수 있는 어린 시기를 지나고, 돈 몇 푼에 청춘도 내다파는 젊은 시기를 지나 웬만한 일을 다 겪고 나면 나이 40쯤에는 꿰을 만한 미끼도 위협할 공포도 많이 사라지는 모양이다. 사람이 생로병사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4가지 고통인 생로병사, 그나마 다 자란 어른을 움직이는 유일한 공포다. 기쁨은 마약과 같다. 약물을 더 많이 쓸수록 내성이 생겨 쾌감이 줄고 더 많은 사용량이 필요하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분홍 소시지 전을 종종 해주셨다.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고, 대부분의 우리 집은 김치찌개가 식사 메뉴였다. 김치찌개에서 고기나 두부를 건져 먹는 일 말고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은 그닥 없었다. 내 기억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던 어린 시절 반찬은 분홍 소시지다. 이 반찬은 나를 움직이는 아주 좋은 자극제였다. 이 반찬이 나오는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안 좋은 일들도 금세 잊게 됐다. 나이가 들면서 적게는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을 하는 한 끼를 먹는 날이 생기기도 했다. 세상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짜장면 한 그릇 값이라는 5영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먹어도 그닥 큰 기쁨이 몰아오곤 하지 않았다. 500원이면 거의 일주일을 먹던 분홍 소시지라는 적은 투여량으로는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담배 농사는 옛부터 벼농사보다 수지가 맞는 사업이었다. 사람들은 배부름보다는 쾌락을 선택하곤 했다. 사람들이 쌀보다 담배를 더 많이 찾기 시작하자 농사꾼들은 당연히 벼농사를 지어야 할 농지에 담배 농장을 지었다. 그러자 국가에는 조세 문제가 발생했다. 중세부터 동양에서는 점차 이것의 위험을 감지했다. 17세기 일본에서는 담배 금지를 수차례 내렸고, 명나라나 청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조선 담배는 꽤 질이 좋았는지 조선인들은 대부분 담배를 사랑했다. 중독의 파멸은 청나라 말기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청나라가 담배를 금지하자 담배 대신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아편을 찾아 피웠다. 처음 작게 시작한 사건의 발달은 청나라 경제를 무너뜨리고 급기야 청의 몰락까지 이어졌다. 대부분의 쾌락은 항상 이처럼 극도의 중독성과 함께 그 투여량이 늘어난다. 부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은 1억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10억과 100억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것이 결국 파멸로 가는 것을 경계 많은 서민들은 쾌락 사용의 위험을 이야기하곤 했다. 얼마 전 아이와 한라산 근처에 있는 관음사를 방문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병들어 죽는 일에 대해 불행이라고 여기지 마라. 얼핏 표면적으로 다가오지 않던 그 말의 진의가 보였다. 병들어 죽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며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다. 나이 들어감, 병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면 사람은 자신을 위협하던 공포에서 자유롭게 된다. 채찍질하는 마구에게 말이 노예처럼 쓰여지는 이유는 등을 후려치는 매질이 두려워 움직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후들겨 패도 꼼짝도 하지 않는 말은 마구에게 쓸모가 없어 버려진다. 그로써 말 듣지 않는 말은 자유를 얻는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을 수립했다. 그는 인간의 행동과 발달을 결정하는 것이 열등감과 무능력이라고 했다.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과 무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보상 욕구는 그 사람을 움직인다. 또한 권력에 대한 의지 또한 사람을 움직인다. 원인론적인 측면에서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 아들러는 인간의 번뇌의 시작이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봤다. 즉,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대성의 비교 기준을 두면서 절대성이 생긴 것이다. 지나가며 마주한 10층짜리 빌딩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나 50층짜리 빌딩 옆에서는 작은 건물일 뿐이다. 관계 설정과 같은 비교가 사라지면 인간은 자유를 얻는다.